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이채익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두 의원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장소에서 심리치료를 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4조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금액이 커서 예산 편성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구 박성민 의원과 남구 갑 이채익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두 의원은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는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성민 의원과 이채익 의원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긴장된 표정 속에 법원을 찾은 두 의원은 주민들께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마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총선을 앞뒀던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치르던 중 시내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홍보활동을 벌였다가 경선 후보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민 의원 측은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해도 된다고 안내한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하려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총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경선 상대방인 최건 예비후보 부자를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가 경선 선거운동 방식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최건 예비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보도자료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상대방을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다음 달 24일, 박성민 의원은 12월 8일에 두 번째 재판을 받는데 모두 두 번째 재판에서 심리를 끝내고 검찰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정 구청장은 기초단체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회의원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의 발을 밟는 등 학대를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학대 피해 아동은 신고를 한 아동 1명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 아이들이 학대를 당한 장소인 어린이집에서의 심리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입이 짧았던 6살 작은 아이에게 점심시간은 매번 고통이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자 억지로 밥을 먹이고 허벅지를 밟는 교사.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3명이 추가됐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이의 이상행동의 원인을 CCTV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개구지고 이렇게 하니까 6살들은 다 이런가 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벽에 가서 손을 들고 쓴다든지 잘못했다고 비는 행동? 이 같은 불안 증세와 이상 행동이 계속되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심리치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이 2명의 상담교사를 부를 테니 어린이집에서 치료를 진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저희 엄마들은 좀 반발을 했죠. 우리는 당신이 섭외한 사람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또 아이들을 원에 보내서 치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은 개별 상담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해도 된다는 걸 확인하고 원장에게 요청했지만 원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이라는 피해자의 신분을 제외하더라도 학대 피해자를 학대 장소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치료를 그 안에서 한다라는 거는 치료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피해 당했던 사실이 계속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공간 안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동학대를 한 교사가 담당하던 아이는 모두 21명. 해당 교사에게는 잠깐의 잘못일 수 있지만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픈 기억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정 확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자는 정부의 예산 편성 방침이 크게 반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아서 예산 편성과 확보에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4조 65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2천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 예산은 지방세 수입 같은 자체 재원과 정부 의존 재원으로 크게 나뉘는데 주요 자체 재원인 내년도 지방세 예상 수입은 1조 4,440억 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 소득세와 자동차세는 다소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소비가 줄면서 지방 소비세와 취득세는 감소할 거란 예측입니다. 주요 의존 재원인 국고보조금은 8,610억 원이 예상되는데 전년보다 1,173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국고보조금이 늘면 예산 덩치만 커질 뿐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반면 용도에 제한이 없는 보통 교부세는 다음 달 금액이 결정되긴 하지만 4천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년에 지방세가 현재 예상처럼 걷어들여지지 않아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되면 시 재정 여건이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울산시는 2018년 700억 원, 2019년 600억 원, 올해 700억 원 등 모두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울산시 재정이 시장님 맡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울산시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8.8%로 강력시 중에 가장 높은 도시로 다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시작해서 그것이 2018년에 전반기까지는 6기가 그거를 집행을 합니다. 그걸 이어받은 것입니다. 내년에 울산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1,364억 원으로 울산시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11일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네, 학생들의 원격 수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육계는 이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급당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 매일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교생이 1000여 명이 넘는 북구의 한 초등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전체 등교가 시작됐지만 1, 2학년을 제외한 4개 학년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실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과 전체 30반이 넘는 과대학교는 학생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야 해 매일 등교하는 소규모 학교보다 원격 수업 비중이 높아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과 학력 격차를 모두 잡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초등학교 평균은 학급당 24명, 중학교는 26명, 고등학교는 24명인데 한 교실에 20명, 가로 세로 4-5줄의 책상 배치로 거리두기에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학급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가 유지된 채 등교 개학이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법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울산교육청도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분석하며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제화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히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이 원격 수업 효과가 낮다고 응답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대비한 교육 정상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부산과 경남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6건의 정부 지원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공동 건의한 교통망은 창원에서 출발해 부전역을 거쳐 송정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열차와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 신설 등입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도는 지역 균형 발전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 등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현대중공업노사가 다음 달 초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교섭에 나섭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임협 교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올해 임단협 교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사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초부터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임협과 올해 임단협 교섭은 병행해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의 땅값이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구 지역만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울산 지역의 땅값은 전분기보다 0.57% 오르는 등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토지 거래량도 전분기에 비해 56.6% 늘어나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구 지역은 조선업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3분기 토지 가격이 0.15% 내려 5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을 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에서 소득 감소한 자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감소율이 높은 대상자부터 우선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계좌로 지급됩니다. 사무장이 사건 의뢰인을 속여 공탁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면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도 그 피해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1 민사단독은 A씨가 변호사 사무장 B씨와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무장 B씨는 원고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변호사 C씨에 대해서도 A씨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2,300만 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수협의 부실 채권이 최근 3년 동안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울산 수협의 부실 채권은 28억 9천만 원으로 전국 수협 중 6번째로 많았고 지난 2018년에 비해 부실 채권 규모가 6.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금융권인 지역 수협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상인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경기 침체 장기화와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부실 채권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오늘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에 2021년 예산이 코로나19 재난 대응과 노동자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노정협의를 제안했으며 노정협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자동차와 조선사업장의 구조조정 문제 등 영역별 의제들을 선정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신세계가 혁신도시의 스타필드형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신세계는 주차 대수 4,000대 이상, 건물 연면적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 쇼핑몰과 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내년에 세부 일정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만 개발 용역과 착공 계획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5장을 제공합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중순부터 수능 원서를 낸 지역 응시생 71명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시험장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은 오는 12월 3일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